자, 리딩 2강입니다. 자, 111번부터 120번까지인데요. 어때요? 첫 문제는 보니까 선택지 다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당연히 비동사 이하의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넘버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ikely 도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이번엔 거꾸로 순서로 한번 좀 가볼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 텐데 be likely to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죠? likely가 일어날 것 같은 possible하고 동의어는 아닌데요.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to 이해하기에 쉽다. be liable to 앞에서 보셨죠?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뭐 이거는 이제 굳이 수거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likely가 뒤쪽에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를 굉장히 자주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be likely to는 너무너무 익숙하게 지금 익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믿을만하다. credible.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최근의. 자, 요 D번은요. 이렇게 알아둡시다. 어색하죠, 그렇죠? 물론 어색한 학생도 있고 학생들 중에는 형용사라는 사실만 아니까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용례를 많이 알면 아실수록 recent는 주로 명사 앞에서 그죠? 수식만 한다. 그죠? recent years. 뭐 이렇게 자, 최근에 자, 그 시간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만 쓰여서 보호자리에서는 거의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 세 개 다 괜찮은 것 같고 D번은 조금 어색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뒤쪽의 내용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very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도 물론 사전에는 있습니다만 토익에선 자동사로만 주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 의존하여 그런 뜻이 되겠죠. 뒤쪽에는 명사 자리에 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How well each firm is doing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 각각의 회사들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해지기 위해서 중요하다. 신입 직원의 숫자가 어색하죠? 자, 투이하를 하기 위해서 믿을만하다. 투이하 할 것 같다. 문맥상 가장 깔끔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퍼즐이 그냥 탁 맞춰지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입 직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얼마나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111번의 정답은 어휘 문제. 자, B번으로 내는데요. 구조상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좋겠지만 요거는 지금 be likely to가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와서 얘부터 먼저 대입을 해보고 깔끔하면 나머지 선택지는 될 것도 없이 그냥 답 B번으로 쓰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하는 문항이에요. 시험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112번 가겠습니다. either부터 시작해서 whom까지. either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명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됩니다. 부사로 쓰였을 때는 특히 부정문의 문장 끝에 쓰여가지고 to, too 또한 역시 아니다 라고 하는 자, 의미로 주로 이제 사용되죠. 자, 접속사로는 잘 아시겠지만 either A or B의 세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those는요. 자, those는 당연히 대세 복수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대명사 동일형인데요. 자, 일단 품사 정리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which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의문 대명사, 그죠?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죠. 따라서 이하에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물론 which가 의문 형용사로 사용되면 어떤 뭐뭐뭐기 때문에 뒤쪽에 which 플러스 명사가 오고요. 당연히 이 명사 다음에는 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뒤쪽에 문장이 동반된 적은 없습니다. interested는 분사죠. 자, 그래서 결국은 C번부터 먼저 소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whom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 목적격으로 사용된 의문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D번도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either냐 those냐인데
자, 여기는 지금 to가 나와 있어요.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자, somebody 명사가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만약에 앞쪽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제시될 것이다 라고 하면 대명사로서 either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혹은 those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할인된 멤버십이에요. 이 헬스클럽에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면 이제 운동 클럽이죠. 그래서 보통 체육관의 명칭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거기에 멤버십이 주어질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둘 중에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누가 제시가 됐어요, 앞쪽에? 없죠.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빠르게 A번에 오답을 소구하시면서 B번에다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자, 토익에 반복 출제되는 아이템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those의 특별 용법에 여러분들이 숙달돼 있으면 굉장히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those는 대세 복수죠. 그러니까 이것들 죄송합니다. 자, these가 this의 복수고요. 자, 요거는 대세 복수죠. 그러니까 자, 멀리 있는 거. 저것들 저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뒤쪽에 수식어가 오잖아요. 그럼 those는 100% people, 그냥 사람들의 뜻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건 those who를 제일 많이 보시게 돼요. 뭐뭐하는 사람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다면 interested in은 in 이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는 게 맞죠. 그래서 people이 왔으면 학생들이 훨씬 더 답을 쉽게 맞췄을 텐데, 자, people 자리에 수식어, people은 뒤쪽에 수식어가 없어도 올 수 있고 있어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대신에 자, those를 지금 제시를 한 것이고요. those 다음에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사람들, ed 뭐뭐뭐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당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해되셨죠? 자,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헬스클럽에 할인된 그런 멤버십, 회원권이 주어질 것인데 누구에게? 바로 in 이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건데요. in 이하가 뭐가 나와 있어요? 자, getting into good sha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ape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모양이죠. 근데 보통 사람의 몸매를 나타낼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훌륭한 몸매 안으로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훌륭한 몸매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데 흥미가 있는 사람들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2번도 마무리 짓고요. 113번으로 갈게요. separate. 선택지 딱 보자마자 어때요? 품사 두 개가 팡 떠올라야 되죠? 자, 형용사 분리된. 그 다음에 동사로는 자타동사가 둘 다 됐죠. 분리되다, 분리시키다. 주로 타동사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럼 나머지 품사 정리는 이제 끝났을 거고요. 자,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주어가 나와 있고요. 동사가 나와 있고요. be encouraged. encourage는 원래 encourage somebody 투부정사 해서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그렇죠? 장려하고 권장하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보어죠. 따라서 이것도 보어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to 이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to 이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void가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괄호로 묶어서 동사 구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뭘 피해요? 이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타동사와 목적어 구조입니다. traveling을 피하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to the conference. 그 회의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이 다 완전하잖아요. 뒤쪽에는 부정사 나와 있고.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 avoid는 사명식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부사가 의미상 부적절하면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conference separation이 될 수도 있겠으나 conference separation은 의미상 적절치 않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의미상으로도 아주 적절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에다 답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 자리가 부사 자리지만 복합명사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장에서도 검산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통해서 의미도 완벽한지를 검산하셔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놓치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두 문제들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검증 과정들을 잘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save transportation cost. 자, 그래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자, 따로따로 컨퍼런스장, 그러니까 회의장에 이동하는 것을 그죠? 피하도록 그렇게 권장받는다. 그러니까 함께 가라 이거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거. 바로 transportation cost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컨퍼런스장에 이동을 갖다가 피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13번도 마무리 짓고요. 14번으로 갈게요. ABCD 보세요. 이거 전부 다 형용사 같죠? 자, 거기가 함정이에요. 플랜티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플랜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래 품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글쎄, 플랜티 오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 저한테 와요. 네, 맞죠? 우리는 그냥 plenty of라고 하는 덩어리를 너무너무나 여태까지 많이 봐왔어요.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하겠죠. plenty는 굉장히 방대하고 충분한 량이라고 하는 명사와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명사, 형용사, 동일형은 많은데요. 명사, 부사, 동일형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plenty는 많이, 대단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격식적으로는요. 형용사로도 일부 쓰는데 이거는 비격식적인 거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험 영어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plenty는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씁니까? of를 붙여서 plenty of, plenty of. of 이하의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명사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형용사입니다. length는 길이가 길고 장황한 거고요. sizeable은 규모가 큰. 그 다음에 durable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내구성이 있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during이 기간이니까. 그래서 able이 붙어가지고 내구성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가 나와 있고 뒤쪽에 demand가 명사로 쓰였어요. demand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동사로는 요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 동사, 동일형이니까 여기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요. 복합 명사가 나와도 됩니다. 많은 양, 수요. 안 돼요. 적절한 형용사형이 있으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plenty of demand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적절한 형용사형이 있을 때는 그거를 쓰는 거지 굳이 복합명사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지난달 지금 토요일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alphabet order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알파벳 순서 멀쩡한데 alphabetical이라고 하는 멀쩡한 형용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lenty, demand 그러면 많은 양, 수요 괜찮은데? 자, 그러나 plenty of라고 하는 정확한 형용사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하는. 그래서 여기다 답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함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품사 정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자, 꼼꼼하게 자, 강의 후 리뷰 부탁드려요. 자, 그럼 나머지 셋 중에는 그러면 이 demand는 어떤 demand냐? 해석을 크게 확장하지 않아도요. 수요거든요, demand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 수요가 길이가 길 리가 없잖아요. 내구성이 있을 리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큰 수요라고 해서 C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 정도만 가지고도 간략하게 낼 수 있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거나 불안하면 문제에다가 살짝 체크해놨다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앞쪽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has been rising. 늘어왔어요. 지난 2년 동안. 이게 원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인데 어떤 수요예요? 규모가 큰 그런 수요가 되겠죠. sizable demand.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자, 14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15번 갑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monitor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거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명사로 모니터 알죠, 여러분들? 그럼요. 한국말로도 모니터죠. 자, 동사로는 감시하고, 감시라는 말보다 뭐가 좋을까요? 모니터링 하다. 그죠?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국말로는 감시하다라고 하는데요. 감시는 좀 기분 나쁜 단어니까 주시하고 감시하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나와야 될 자리냐?
문장에 주어가 있고요. 뭐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뒤에 부사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할당,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명사가 여기 또 나오고 한정사, 명사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 동사가 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고요. 한정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형용사는 나오려면 여기 나와야죠. 여기 들어가서 모니터가 되는 행동들, 그들의 their monitored actions는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monitored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분사로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란 얘기고요.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는 아니죠. 이디엄은 동사와 분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도 아니고 분사 자리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만 검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onitoring이냐 to monitor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 요거는 동명사 분사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부사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monitoring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앞에 있는 visitor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누구누구를 감시하다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못 찾고요.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아니면 누구 자리냐를 따지는 건데 문장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형용사 구가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부사가 나와도 괜찮아요. 문장 끝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와 형용사가 둘 다 될 수 있고요. 얘는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둘 다 구조상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행동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문객들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만 따져보시면 되는 건데요. 안 되죠? 네, security guard는 경비원 되겠습니다. 경비원 한 분이, 보안요원 한 분이 방문객들에게 할당이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의 행동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그들은 방문객들이에요. 방문객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문객들이요. 방문객들이 자기 행동을 뭘 모니터링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기는 부사 자리예요. 그래서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할당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요. 자, while in the secure facil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비 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 말이죠. 그들의 행동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자, 모니터링, 주시하고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할당된다의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115번에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문제예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expand는 이제 확장, 팽창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타동사로 이제 둘 다 사용이 되는데 자, 이 단어는 좀 여러분들께 좀 친숙치 않을 텐데 토익에서 저 expense가 여태까지 그 출제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참고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답으로 보통 선택지로 나왔던 단어들은 이제 정답으로 자꾸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유는 원어민들도 저 expense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를 굳이 토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정답으로 만들 이유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왜 나왔느냐 그러면 품사가 서로 다른 4개의 선택지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땅한 그런 선택지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 단어를 끄집어낸 건데 자, 저거는 이제 팽창의 의미에서 나오긴 했어요. 넓게 탁 트인 지역을 expanse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자, 부딪히게 되는 고민은 뭐냐면 아, 요거는 품사를 모르겠네. 근데 요거는 명사네. 나머지는 명사가 아니네. 그러면 일단 얘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고요. 말이 되면 어때요? 아, 이것과 상관없이 얘는 답이죠. 말이 되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접근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을 쓰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port facilities 이렇게 돼 있어요. 항구에 시설과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항구 시설 설비의 확장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take, 걸리다. 18달 정도로 필요로 하는 거죠. to complete. 완성하는데 18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 이 facilities에 넓게 탁 트인 지역이 아니고, 자, 확장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C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살짝 좀 드렸는데요. 자, C번은 굳이 정말로 나는 만점이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학생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들어만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리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7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then부터 as soon as까지 다양합니다. 얘 부사죠? 전치사죠? 얘네 둘은 접속사입니다. 자, 문장의 앞쪽에 주어 동사가 있나요? 네,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동사입니다.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 과감하게 A번과 C번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while은 어때요? 토익에서 되게 중요하죠? 1번의 동안에 라고 하는 기간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대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as soon as는 뭐 하나밖에 없죠. 뭐뭐 하자마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누가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이제 의미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has been signed.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copy of the contract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갖다가 테일러 씨에게 팩스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계약서가 사인이 되자마자 누구에 의해서? 사장님에 의해서 자, 사인 되자마자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17번째 문제 마무리하고요. 1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 모두 명사입니다. promotions라 그러면 당연히 나아갈 진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증진, 촉진,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자, offerings는 제안, 제의 이런 뜻이고요. 자, productions는 생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sponsibilities는 이제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어휘가 빈칸에 들어가면 좋아요? 이건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sales staff. 영업사원들이 되겠죠. 영업사원들의 뭐뭐뭐는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뭘 포함합니까? 이거는 모집하는 것이죠. 새로운 고객을, 그죠? 모집하고, 그 다음에 continued sales, 지속적인, 지속되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존의 고객들에게. 그럼 이게 영업사원들이 뭐예요? 임무지 뭐예요? 이게 의무지.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18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특이하게도 1번에서 10번까지가 더 난이도가 좀 있고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10번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수월해진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토익을 이제 계속적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이 순서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두서가 굉장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2018년도 10월달 말에 토익 시험을 이제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토익 시험을 이제 딱 보러 갔는데요. 좀 재밌었던 게 Part 7이에요. 보통 지문들이 나올 때 2문항짜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문항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문항짜리가 나오잖아요. 이번엔 좀 뒤죽박죽으로 좀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너무 정형화되면 저는 오히려 더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재들 있죠. 교재들이 전부 다 2개짜리 먼저 나오고 3개짜리 나오고 4개짜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다소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교재 제작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요. 19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consider. 이 문제가 또 이제 약간의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만을 위해서는 굉장히 쉽게 해설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예요. 자, 품사가 일단 서로 같지 않죠. ing도 있고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빈칸은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말실수를 했으니까 정정할게요. 동사 자리니까는 잘못됐고요. 자, 동사가 앞에 하나 있으니까 동사가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아주 가볍게 둘 중에 하나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능동이 답이죠 뭐. 이러고 여러분들이 B번에다 답을 써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근데요, 다음번에는요, 이게 똑같은 구조로 뒤에 명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목적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수동이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머리가 좀 복잡하죠? 자, 보세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예요. 앞쪽에서 여러분들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도 하나 보셨죠, 그죠? 근데 요 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Consider him a good teacher.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얘 목적어잖아요. 얘 목적 보호예요. 둘은 동격이겠죠. 그 사람이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힘이 주어 자리로 가더라도 be considered 다음에는 뭐가? 명사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라고만 생각을 하면 consider가 등장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명사가 하나 나오면 당연히 목적어죠. 이러고 이제 설명을 막 이어나갑니다. 저도. 그런데 consider는 말입니다. 이렇게 5형식으로도 쓰고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는 얘가 목적어인지 아니면 이 목적 보호가 자, 이 자리에 등장하는 보호 자리인지를 다시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자, 여기 만약에 I consider him a good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he가 주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둘이 동격일 거예요. 이 둘이 동격인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 뒤쪽에 an offer가 나와 있는데요. 이 offer가 만약에 앞쪽에 나와 있는 요 주어와 동격이라면 이 주어는 이 명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수동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는 사람이죠? 얘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이 offer라고 생각되어집니다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쓰인 동사예요. 5형식으로 쓰인 consider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단순하게 3형식으로 쓰인 자, 이 주어가 요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다른 동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막 쓰이는 아이들이 없진 않지만 consider만큼 이렇게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sider는 정확하게 사용되는 용법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그 토목달의 강의에 들어가면 consider에 대해서 이제 토익에 출제되는 용례들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편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필요한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하나라도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실 거죠? 자, 무조건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다라고 해서 consider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동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다. 끝내고요. 그래서 정답 B번이었습니다. 자, 이분 뭐 하는 분이에요? 오너 되겠습니다. Eastwood Technology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인 몬트로즈라고 하는 분이 어떻습니까? 자, an offer가 되겠어요. 거래 제안을 어떤 제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에요? 투자하는 것이죠. 바로 real estate. real estate는 부동산이고요. venture는 모험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사업.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벤처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venture business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뭐 벤처 기업 이런 말 많이 쓰죠. 한국어로도.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런 부동산의 그런 어떤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 부동산의 그런 어떤 위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오퍼가 왔는데 그 오퍼를 고려 중이더라.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consider 다시 한번 이번 달에 포인트가 되는 어휘가 되겠네요. 120번입니다. 자, because of부터 시작해서 such as까지 다 전치사죠. 자, 다만 rather than은 than이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이하의 명사가 자주 오긴 하지만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명사가 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해보시면 대부분 뭐뭐뭐 대신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stead of랑
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만 똑같진 않아요. 네. 자, 가봅시다. 여기 이제 recent changes가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이때 changes는 형용사로부터 소식받았으니까 당연히 명사입니다. recent는 이렇게 보호 자리에서는 잘 안 쓰이고 명사 소식할 때만 자주 쓰여요. 자, 분야는요. government regulations. 정부 규제가 되겠죠. 정부 규제에 있어서의 최근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뭐 그거 대신에 그것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such as는 그것처럼 이런 뜻이죠. 이거는 예시를 나타내는 전치사 수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은 뭐예요? 자,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회사들이죠. 어떤 회사들입니까? inspections.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나 봐요. 검사와 조사를 통과한 그런 회사들은 do not need them. 자,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for another year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해 동안은 그것들이 뭐예요? inspections. 그러니까 매년 여태까지는 검사를 받아왔는데 자, 검사를 통과한 회사들은 또 다른 1년 동안은 안 받으니까 자, 정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받나 봐요. 그러면 이런 최근의 변화가 뭐겠어요? 원인이겠죠. 자, 최근에 자, 그런 변화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이 시행된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120번의 어휘, 전치사 어휘 문제는 A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2강의 또 열문항에 대한 자, 구조문법 어휘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여러분께 제공된 정보 중에서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와 그 둘러싼 구조들에 대해서 강의한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세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